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울 뻔했던 마음 반도체주가 달래주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적절하게 섞여버려서 지금 시장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요. 자, 지금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빅스텝 단행부터 또 미국의 물가 쇼크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 연달아서 역대급 기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서 시장은 점점 더 힘든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환율이 연고점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번엔 생산자 물가지수 내놨는데 네. 또 역대급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3% 급등한 수치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물가 이슈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살짝 묻히는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또 은행주들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주요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1.3%, 이게 6월 데이터인데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거는 연마다 있어 오는 점인데 그 상승의 폭 같은 경우가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변동성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매크로 지표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거기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은행 업종 같은 경우가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좋은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은행주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겠고요. 은행 업종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52주 신저가 같은 경우 종목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러한 종목이 속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적과 그다음에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그 이전에 발표한 물가 지표 그리고 어제 발표한 그런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금리 인상은 일각에 나오고 있는 100bp 아니면 75bp 거기에 따라서 좀 톤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의견은 다 다른 상황이에요. 연준 의원들도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여기에서 금리를 75bp, 100bp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의 반응보다 연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물가를 잡는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최대한 시장에 덜 충격을 주기 위한 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흘러가는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요소는 시장에 반응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 지수 발표하고도 대형 IT는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일단은 그대로 흘러가면 되겠고 나머지는 크게 우려를 지금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이걸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호조일 수 있다라고 연결하기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상으로 봤을 때 낮아지는 나노 공정, 그러니까 5나노 이하의 좀 미세한 그런 부분을 요하는 쪽의 장비 같은 경우가 TSMC 장비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 쓰이는 단계에서 장비를 찍어내는 공급 자체도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 복합적인 요소로 TSMC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긍정적인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여기에 결부해서 생각할 점은 TSMC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는 건 아니고, 이게 반도체 업종 자체가 미국에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했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를 반영하는 그 측면이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반응하는 점이 있거든요. 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점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뭐 주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뭐 시장의 조정이 뭐 한 차례는 나오겠죠. 그러한 구간에서는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필수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전반으로 좀 온기가 퍼져나갔던 건데, 하지만 이 TSMC의 실적 호조를 곧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호재로 좀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반도체주들이 워낙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2,300선 좀 무너지기도 했지만 네. 지금은 다시 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긴 했었거든요. 네. 저점을 지금 확인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걸까요? 뭐 지표상으로는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이 바닥을 논하는 것도 그렇고 반등을 논하는 것도 그렇고 주가가 먼저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가 같은 경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100% 바닥은 누구도 잡을 수 없지만 이 바닥의 근처인지 아니면 이게 턴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정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두 종목의 PBR 하단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수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시장의 바닥 자체는 지수의 위치가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큰 의미 없고 여기에서 지수가 지금 뭐 2,000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침체가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침체가 온다는 데이터도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 점을 생각해야 되겠고,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그 시장 자체는 외국인이 보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역사적 PBR 하단 근처에서는 수급이 유입된다는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고, 저점의 확인에 대해서 지금 바닥을 찍었다, 더 빠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지금 섣불리 뭔가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는 미국 연준이 그럼 단번에 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려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 연준 위원들이 0.75%포인트 인상에 조금 더 무게를 주면서 미국 뉴욕 증시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장을 마쳤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1%포인트냐 지금 0.75%포인트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 금리 인상 결정폭에 따라서 지수의 하락폭 자체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밀리게 될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폭은 뭐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하는데 최근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CPI 지수가 8.8%가 예상치였고 그보다 좀 덜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고 덜 나왔으면 시장은 뭐 반등이 나왔겠죠. 근데 더 나왔단 말이죠. 더 나오고 나서 업종별의 흐름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구경제 산업,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이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뭐 정유라든지 아니면 화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52주 신저가 부근 또는 신저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IT 쪽 같은 경우가 미리 주가가 빠졌다 보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금리까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금리 인상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할 때 만약에 IT가 같이 무너진다 하면은 뭐 우리나라 주가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뭐 2200 중반도 갈 수 있겠죠. 2200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 자, 그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종목 업종은 같이 무너질 텐데 거기에서 어떤 걸 살까? 그다음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교체할까? 그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일단 봐야 되겠고 뭐 IT 쪽을 매수 준비하는 그 과정,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밸류 하단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으로 되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그 환율이 변동폭이 큰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달러랑 지금 뭐 페리티 단계 또는 그 이하로 가는 국면까지 있다 보니까 유로화 쪽에서 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유로존 쪽에서 국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대응 자체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 업종을 충분히 매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보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발생하지 않은 시스템 리스크고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증시 하락 가능성의 과도한 우려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환율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을 했죠.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지만 원화 약세를 막아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들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 모습, 이 환율 공포는 당분간 아무래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달러화가 강세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의 통화만 약하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국가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가 국가의 고유한 그런 화폐 같은 경우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전체의 현상이다 보니까 뭐 하나의 시장에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30원 뭐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막 1,400원 뭐 이 정도대로 간다고 하면은 새로운 지금 시장에 불거지지 않은 뭐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정도 가격으로 갈 겁니다. 근데 현재는 뭐 그런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금리 대응까지 한번 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50bp의 인상에 대한 거는 아주 뭐 명쾌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일단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인상 이후에 그 멘트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때도 시장 반등이 나왔고 환율이 좀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측면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물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이고 미국이고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물가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영향이 크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상 이 하반기 주요 기업의 실적에도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 산업별로, 이 업종별로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 정유주한테 좋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유가가 낮았을 때도 정유주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딱 단정지어서 저희가 접근해서는 안 되겠고요. 근데 왜 유가 흐름이 중요하냐면, 이게 유가가 상승했을 때 같은 경우 그 화학이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물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는 게 좀 부정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지금의 유가 흐름 같은 경우 유가가 상승했다가 그 하락을 한 구간이잖아요. 현재까지 봤을 때. 그럴 때는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면 화학업종이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뭐 이미 작년 같은 경우 화학 쪽이 좋았고, 그런 그 화학의 지표가 되는 스프레드 요인이라든지 그게 꺾여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즉 이게 부정적인 경기 요인을 반영하는 업종들, 그다음에 구경제와 관련된 산업들, 화학이라든지 정유,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일 수 있는 점이 원자재 가격과는 결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해상운임지수도 지금 좀 얼핏 생각이 났는데, 해상운임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해운주는 과연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해운주들 많은 분들이 이미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적인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해운과 관련된 운임들이 상승을 했었고, 지금 그 운임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 때 시기보다 아직 그 절대 레벨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낮은 면이 있겠고요.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운임이라든지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실적이 나타나다 보니 1분기 때까지는 좋았고, 근데 그 1분기 실적을 보고 다음까지 연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점이 아니거든요. 한번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그게 피크를 보여지고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이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점으로 보면은 해운주 접근은 일단은 아직은 아닌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지표도 좋지 않고 뚜렷하게 이게 물동량이 늘거나 그런 요소도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맘때가 되면 늘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실적인데, 사실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 실적 이슈가 좀 묻히는 감이 있습니다. 워낙에 거시경제 이슈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이슈가 잠시 시장에서 좀 몸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긴축의 수혜를 기대했던 미국의 은행주들이 간밤에 대부분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은행주들도 장 초반부터 좀 파란불을 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국내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 마진에 따른 그 증가 요소, 그러니까 둘 다죠. 예금에 대한 금리도 오르는데 대출에 대한 금리도 오르고, 여기에 따른 차이가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은행 업종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지금의 반응은 다르잖아요. 주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출 금리, 그다음에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 부분도 존재하고 있고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이게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주가는 하락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볼 게 가격적인 매력이 있느냐 이 여부인데 일반 은행과 미국 같은 경우에 IB 투자은행을 비교해 보더라도 투자은행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한 6배 수준. 근데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도 한 5배, 6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도 딱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접근은 언제 해야 되나 그 점이 궁금하잖아요. 네. 접근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 이제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요인이죠. 시장에 지금 리스크로 존재하는 부분이 해소되는 단계에서 그때 은행 업종을 접근하면 되겠고 지금 미리 업종을 많이 퍼뜨려서 은행 업종을 봐야 되는 구간, 적극적인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공식들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물가 상승기에 좀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그런 측면들이 좀 희석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자, 이제 7월도 어느덧 중순입니다. 남은 7월 좀 경기 방어주로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좀 상승이 둔화되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원재료에 부담이 있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담을 덜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실적 자체는 2분기도 좋지 않은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재료 가격의 반영이 6개월, 1년 이 정도의 주기가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 접근을 해야 되겠고 많은 업종으로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형 IT, 시가총액 상위의 IT,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인 매력은 SK하이닉스가 높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쪽, 에코프로 BM, LNF인데 에코프로 BM은 LN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싸지는 구간을 기다리는 거겠죠. 네, 그 두 업종 플러스로 해서 약간 방어주 성향, 그다음에 더 나빠지는 음식료 업종까지 함께 플레이를 하시면 불편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은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IT,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음식료까지도 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한 번에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가 2200, 2300선 좀 이탈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시 좀 오름세가 소폭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오전에 엄청난 폭락세를 보였죠. 굉장히 장 초반에 1시간도 안 돼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장을 얘기하려면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는 진짜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증시 일정이 좀 큰 이벤트가 여러 개가 좀 복잡하게 있었어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CPI 발표 지수를 하자마자 나스닥 선물 시장이 4분 만에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시장 시간대의 움직임이라서 큰 영향은 없었으나 사실 CPI 물가지수가 그렇게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하락 마감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제 연준의 베이지수 발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돼서 다시금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CPI 지수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이 아니고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인 하락을 좀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시장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거는 혼조세를 뜻하는 건데요. 일주일 내내 이 혼조세가 좀 반복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좀 혼조세를 좀 보였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증시의 그런 혼조세가 조금 수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지수를 낙폭을 확대했던 것을 다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서 다시금 시가 근처로 지수가 올라오긴 했으나 시장 분위기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증시가 조금 이제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오늘 굉장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중국에서 오늘 GDP 발표가 있었죠. 그 지수를 발표함으로써 좀 이제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도 좀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한 반등세에 비해서 조금 수렴이지만 이제 미국 증시도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래 금요일 오후에는 매수세가 좀 모이죠. 왜냐면 휴일 전날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좀 갈 종목들을 매수하는 이런 수급이 조금 들어온 편인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수가 그렇게 안 나요. 그만큼 시장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75bp 인상이냐 100bp 인상이냐를 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하락 마감을 하는 게 100bp를 조금 완화하는 기대감이 이 안정감을 좀 되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글쎄요, 저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100bp도 물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리 인상 폭은 75bp입니다. 캐나다가 미리 선수쳤죠. 1%의 금리 인상을 폭을 하면서 100bp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전망이 이제 조금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금리 인상 폭이었던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저는 조금 더 그쪽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빅스텝 전망을 나왔지만 만약에 혹여나 미국에서 이제 1%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런 악재들이나 금리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시장은 지금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을 75bp를 하든 100bp를 하든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원래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고 좀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이전의 데이터에 비해서 지금은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을 조금 더 크게 하더라도 시장은 안도감 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공급 라인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전쟁이나 이 큰 빅동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데서 반등을 해봤자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뿐이지 아직은 저는 이제 바닥을 가지고 상승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 심각한 수준인데요. 글로벌 재확산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블링 현상, 이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게 되는 더블링 현상도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 역시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편 부산 국제모터쇼에 참여 중인 현대차, 속속 계속해서 신차 라인업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고성능 전기차 출시 소식에 전기차 관련주들 일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도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요. 미국 뉴욕 시장이 미국 정부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에 국내 일부 백신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M이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한다라는 소식에 전기차 충전소 테마도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일부 바이오주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대성창투, 현대차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 오늘의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종목 3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현대차, HLB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지금 확연한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이슈 선정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 키워드와 함께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출시 계획도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를 지금 키워드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관련 특징주로는 각각 일동제약, 현대차, HLB가 뽑혔습니다. 우선 일동제약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사실 심상치 않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재유행의 시즌이 확실히 좀 다가오는 이런 국면에 취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블링 효과라고 하죠. 지금 처음에 발생이 다시 좀 증가 추세로 돌아서나라고 할 때만 해도 6,000명 단위였다가 하루 만에 18,000명, 이 3배로 급증을 했고 그 다음은 지금 한 주 단위로 더블링 효과, 전주에 대비해서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냐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원숭이 두창하고 코로나19를 떼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원숭이 두창도 같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런 전염병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여름철에 이 확산세가 늦춰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켜놓고 창문을 켜고 환기를 자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휴가철이죠.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휴가철이 아니라 이제 여름을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은 이제 휴가 시즌이 돌아오면서 인구 이동이 굉장히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세는 최소 8월 말, 9월 초까지도 지금 확산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를 최대 2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수혜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가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이 이제 되고 리오프닝이 주목을 받을 때 실적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해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금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관련주가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 하나죠. 시총 1조가 넘는 좀 이제 건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제 21평의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에 누적 매수가 이제 기간의 수급이 지금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의 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를 말씀드립니다. 네, 일동제약 고 의견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고성능 브랜드 N 비전을 밝히면서 콘셉트카 공개를 했습니다. 자, 현대차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스탑입니다. 현대차라는 기업 자체는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거의 앞지르니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현대차를 스탑이라고 외치냐 하면은 결국에는 경제 때문이거든요.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경기 방어주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 섹터들, 반도체, 자동차, 이런 화학도 이런 어떤 초기 사업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산업군들은 지금은 좀 강세를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설사 잘 나오더라도 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약해요. 글로벌적인 시장 하방 압력을 이길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시장 전체가 침체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의 그 기업의 기본 펀더멘탈이나 이슈나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즌에서는 아직은 접근하기가 조금 보수적이지 않나,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지금 바이오 그리고 특징주로는 HLB 뽑아주셨는데요. HLB 확연히 지금 하반기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런 보도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HLB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HLB는 저는 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HLB는 저는 단기가 전저점인 53,000원 부분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부터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었죠. 이때 이제 노터스의 무상증자 효과를 같이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HLB가 노터스를 인수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신약 개발에 집중하던 회사가 내가 개발한 이 신약을 기술 이전으로 로열티를 받고 팔지 않고 내가 직접 상용화해서 내가 직접 판매까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거는요. 글로벌 제약사로 나는 성장을 하겠다라고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실적이 하반기서부터는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저는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우리가 빼놓지 못하는 이제 주도 섹터가 에너지였다고 본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의 주도 섹터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 섹터의 저는 대표적인 이제 산업군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 제약 쪽은 계속해서 하반기에서 이 조정을 받은 만큼 좀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이 리보세라닉이라는 이 신약을 이제 상용화하겠다는 거를 계속해서 재확인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21평과 61평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단기적 전 고점을 돌파하는 슈팅 그게 안착이 된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HLB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9% 오른 2,33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입니다. 오전장 하락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1%대까지 낙폭을 확대했던 코스피. 하지만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서 오전 11시 무렵 반등 시도했습니다. 이후 오후장 대체로 오름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연고점 경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 전기전자,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현재 1,617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IT 투톱이 급등하면서 환율 충격 달래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4%대, 5%대 강세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 훈풍이 현재 우리 시장에 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LG화학이 각각 1%대, 3%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강보합세 보이고 있고 삼성, SDI 1%대 오름세 보이면서 55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0.43% 하락한 76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낙폭 확대하긴 했지만 오름세 다시 지금 좀 낙폭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지는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 파트너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는데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장 초반의 낙폭을 좀 좁혀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은 반등을 줬지만 이거는 아마 개인들의 체감은 엄청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차라리 하이닉스가 10% 빠지고 지수가 이랬다면 아마 다들 오늘 굉장히 체감이 좋았을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빠진 게 아니고 걔네들이 4%, 5% 올라가면서 이 지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한 겁니다. 즉 다른 종목들이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2배 더 많고요. 코스닥도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는 1,200개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889개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장인데요. 자, 일단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 어제 유럽 시장은 좀 하락을 했죠. 미국 시장은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시장은 이제 여기에서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하락 방향으로 밑으로 이제 밀리게 될 거고요. 얘가 내려온다는 뜻은 미국 시장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유럽 시는 이제 한 번 남았고요. 미국 시장은 2번 정도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자리인데 유럽 시장이 떨어지면 얘네들도 2번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권역이 있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쟤네들보다 한 3번 정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3번 정도가 떨어져야 하락으로 바뀐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올라간 것도 없고, 이 앞에 있는 고점 넘어가는 게, 이거는 한 발짝, 2발짝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해주네요. 이걸 못 해준다는 거는 약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2 종목만 움직인 것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게 아니고 지금 빠진 종목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최근 고점에서 한 달 동안 30% 빠진 애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걔네들은 올라가지도 않고 더 떨어지고 있고 아무리 차별화라 해도 이거는 별로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 권역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조금 현금화를 챙겨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손실도 한 5% 권역에 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은 챙겨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하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위험하니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유럽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미국 시장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승 구간에 있어요. 단기 상승 구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 빠졌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유럽 시장이 안 떨어져야 되고 미국 시장도 안 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 월로와 스타일 다음 주 반드시 강하게 위로 코스닥은 800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780은 당연히 뚫어줘야 되는 거 800쪽으로 올라가주면서 820까지 띄워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거냐가 문제예요. 지금 코스피도 요 앞에서 요거를 뚫고 이게 2370인데 뚫고 2400, 2500, 2600 반드시 가줘야 됩니다. 못 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단기 상승 구간에 놓여져 있지만 혹시나 모를 유럽 시장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다시 또 큰 폭락이 나올 수도 모르는 그런 혹시나 모를 그런 위험에 그냥 갖고 가지 말고요.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은 일부 챙기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 난 것들은 일부를 챙기고, 그다음에 손실 나 있는 것도 5% 안쪽에 있다면 일단은 챙겨놓은 다음에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위로 폭등을 한다. 물론 우리나라 혼자 폭등은 못하고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에 시장이 폭등을 하면 팔았던 주식을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팔고 남겨놓은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고, 어쨌든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인데,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일부 조금 오늘 해놓고, 못한 사람들은 월요일이라도 월요일장이 약하네,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약해? 그러면 그냥 버티지 말고요. 현금을 어느 정도 계속 모아가면서, 그래서 일단은 20-3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월화수 타이밍에서 시장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느낌으로 계속 떨어진다, 종목들이 계속 빠진다, 그럼 버티려고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현금 비중을 50%로 다시 늘려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아직은 상승 구간에 있고, 근데 만약 그 일들이 다음 주 월화수에 벌어지면, 올라가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현금화를 왕창 만들어놔서 FOMC 전에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말고 일단은 피하는 전략으로,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셀리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리드. 지금 이제 그 진단키트라든지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 이슈가 있어갖고 제약주들이 강해요. 이 셀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WHO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오미크론 변이인 그 켄타우로스에 대한 감염 소식이 좀 전해졌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소문에는 더 강하다, 더 전파력이 더 세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이제 공포감이 움직이는 건데, 자, 근데 제약주들이 아침에서 조금 대충 움직이다 좀 강했다가 막판에 보니까 다시 또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냥 강하지는 않아요. 강했다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얘기는 수익이 났으면 이제는 조금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따라붙는 거는 조금 그래요. 따라붙지 말고 여기 일단은 얘는 24,900원, 그러니까 25,000원 잡고 이 자리가 깨지면 차익 실현 많이 하시면 되고, 안 깨지면은 일부를 비중 가지고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녹십자 MS인데요. 이건 원숭이 두창 관련주 플러스 얘도 코로나 이슈가 있는 건데, 일단 원숭이 두창 이슈가 더 셌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지금 뉴욕 정부에서 긴급 백신 지원 소식 때문에 이제 움직였는데, 저 정도 저항대 왔으면 한번 팔아야 되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저기 9,000원대 중반 요 라인부터 10,000원대에서는 한번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녹십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은 좀 났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니까 좀 팔면서 일부 조금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도 좋고 아직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제약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 19만 원, 20만 원 가는 건 어렵진 않은데, 다음 주 월화수 타임에 시장이 흔들리면 제약주만 가든가, 그렇죠? 제약주만 가든가, 제약주도 빠지고 다른 종목들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부만 조금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점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수 포인트 75점 미,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아요.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가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더 견고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의 이 경기 방어적인 특성들이 조금씩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주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였고요.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법 세워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